자, 서브젝트 23번에 삼각함수는 하나로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으로 삼각비 정의하는 거로 풀면 저 내용을 사용하면 되고, 정의대로 풀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반지름분의 y 값이 사인, 그죠? 반지름분의 y 값, 약간 이미지로 생각하라고. 반지름분의 x 값이 코사인. 그래서 x 값분의 y 값이 탄젠트. 그래서 좌표랑 이제 삼각함수를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직각삼각형 그냥 하나 그려놓고 세타 5분의 3, 그럼 얘가 4죠, 피타고라스로. 이제 코사인 탄젠트는 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다. 근데 세타가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올사탄코 그 부호만 조사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직각삼각형으로 푸는 방법이고, 거기서 이제 사용해야 될 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랑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다랑. 관계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저 두 개. 무조건 저 두 개 이용해서 다 풀릴 거다. 혹시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풀다 다시 와서 풀어. 붙들고 있지 마.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그래서 나도 최근에 이제 우리 모의고사 보고 그러잖아. 근데 모의고사에서 물론 내신 시험은 이제 사실 이면지가 없지만 모의고사는 이렇게 껍데기가 있잖아요. 벗기면 이거 이면지인 거 혹시 아세요? 이면지거든요. 어? 전혀 쓸 생각을 못했나? 거기 공간으로도 이미 충분할 수도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얘를 쓴다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니의 그 지난날의 쓰레기 풀이 있잖아요. 그거를 얘로 어떻게 덮어. 그리고 다시 푸는 거야. 왜냐면 안 풀렸는데 그거 보고 있잖아? 안 나와. 이미 잘못 풀었는데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뭐하냐? 새로 풀어야지. 선생님, 근데 저는 어차피 똑같은 식을 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쓰는 게 나아요. 그러면 꽤 높은 확률로 풀려요. 적어도 문제 푸는 무슨 식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정도라면 뭔가를 잘못 써서 뭐 풀어서 쓸 거거든, 그 과정 중에.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는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좋은데, 내신 때도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껍데기가 없으니까 지워. 깨끗이 다 지워. 그러니까 난 볼펜으로 푸는 새끼 진짜 혐오해요. 감히? 지가 뭔데 볼펜을 풀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나도 볼펜으로 안 푸는데. 니네 질문 받을 때야 책에다 볼펜으로 좀 같이 풀지. 나 시험지 풀 때, 물론 아이패드에다 풀기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삼각함수 부호 판별에서 좀 중요한 문제의 소재가 고1 수학에서 했던 동그라미 1번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 그죠? 그냥 a라고 쓰면 지옥 간다. 두 번째, 루트 a랑 루트 b 곱해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어요. 이러면 a랑 b가 둘 다 음수예요. 이게 복수수에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분수꼴 루트 b분의 루트 a를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예요. 그럼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 근데 이게 0일 때도 있어서 등호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넣어주면 맞습니다. 근데 b는 분모니까 0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고1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지. 그래서 155번의 문제 보시면 2분의 파이부터 세타가 파이 사이, 그러니까 2, 4분면에 있을 때 올싸, 사인이 양수인 곳이죠. 그때 사인 4제곱 더하기 코사인 4제곱이 32분의 28일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대해야겠냐면, 우리가 써야 되는 관계식은 이거 두 개가 다라니까? 그럼 이거 써야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 4제곱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빼기 2배에 둘의 곱도 나오잖아. 그거 죽여야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얘가 1이잖아. 1의 제곱이잖아. 그럼 1이죠? 1에서 얼마를 빼야 32분의 28이냐 이 얘기지. 근데 32분의 28 이거 맞냐? 어? 4로 약분이 되는데? 어?
맞겠죠?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이게 32분의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이 2로 나눠주면은 32분의 2니까 16분의 1이다, 그지? 그럼 사인 코사인 곱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 그냥 지금 곱셈 공식이다. 그죠? 이상하면 안 돼. 사인 코사인 곱해서 풀마 4분의 1인데 사인은 양수인 2, 4분의 2잖아. 근데 코사인은 음수죠. 두 개 곱하면 음수죠. 제곱되면서 그냥 루트만 씌우는 새끼는 안 돼. 그러지 않죠, 우리?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시면 되지? 맞나 본데? 사인 빼기 코사인의 값은 이라고 했으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은 단독으로 구할 수는 없고 얘를 일단 제곱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에다가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나오잖아.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한 거 플러스 2분의 3이네. 2분의 1이지? 전체가 2분의 3이죠. 내가 구하는 거의 제곱이 2분의 3이니까 사인 빼기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인데 이게 유리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인데 선지에 둘 다 보통 있는데 없네. 좀 문제가 좀 기만하는데 우리를. 2분의 루트 6 4번이 답이죠. 옆에 뭐 157번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곱셈 공식에서 3차 3차 요거는 요거 쓰면 되겠죠? 더해서 3승 빼기 3곱 합곱 이렇게. 그 밑에 158번에 나르고 서술형 기출 보시면 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자, 루트 코사인 제곱 분의 절대값 사인 빼기 2 절대값 탄젠트. 여기서 아까 했던 이거 나왔네. 루트 코사인 제곱 웬 절대값 코사인이죠? 근데 여러분 루트 코사인 제곱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를 하라 했잖아. 그럼 루트 코사인 제곱이 절대값 코사인이 됐잖아. 그때 절대값 코사인분의 절대값 사인은 뭐죠? 절대값 코사인분의 절대값 사인. 절대값 신경 쓰지 말아봐.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잖아요. 근데 절대값 분의 절대값이면 한 방에 절대값 씌워버려서 코사인 분의 사인.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화하는 목적인데 합쳐서 한 방에 양수화 해도 되잖아. 그죠? 야,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 곱하기 B예요. 절대값은 찢어져 있을 때 다시 합쳐도 돼. 그럼 얘가 절대값 탄젠트 아니야? 그치? 근데 뒤에 빼기 2 절대값 탄젠트를 하네? 그럼 빼기 1 절대값 탄젠트겠죠? 그럼 우리는 탄젠트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근데 사인이 5분의 4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가 3이니까 3분의 4죠. 근데 어차피 절대값 탄젠트를 할 거니까 부호 조사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풀마 3분의 4잖아. 절대값 하면 그냥 3분의 4잖아. 마이너스 붙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3분의 4인 거죠. 그 다음에 159쪽에 있는 159번에 있는 단성구 기출은 사인 코사인 곱해서 음수인데 사인 탄젠트 곱해도 음수래. 그럼 사, 코, 탄 해놓고 곱해서 음수면 부호가 반대잖아. 맞풀이거나 풀마겠지? 근데 사, 탄을 곱해도 음수잖아. 그럼 사인 탄젠트도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사인 탄젠트 부호 반대. 근데 우리가 올사탄코에서 했을 때 올 양수, 사인 양수, 탄젠트 양수, 코사인 양수라는 뜻이거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그러니까 양수는 셋 다 양수거나 아니면 하나만 양수여야 돼. 이런 상황은 있을 리가 없어요. 얘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거는.
얘를 푸는 거죠. 그럼 사인만 양수잖아. 2, 4분면이겠네. 세타가 2, 4분면이구나 라고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1 빼기 2 사인 2 코사인이네. 절대값 1 빼기 2 코사인 빼기 루트 코사인 제곱은 절대값 코사인 빼기 루트 탄젠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절대값 탄젠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근데 코사인이 지금 음수라고 우리가 판정했잖아. 지금 요 범위에서 풀고 있잖아. 코사인이 음수야. 1 빼기 음수야. 양수죠. 코사인이 음수야. 근데 탄젠트, 코사인 둘 다 음수야. 더하면 음수야. 그럼 양수면 절대가 그냥 벗겨서 1 빼기 2 코사인. 음수면 절대가 벗기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앞에 또 마이너스 있고. 음수 더하기 음수면 전체 음수니까 절대가 벗기면서 마이너스 붙이고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다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2 코사인은 코사인 코사인하고 없어지고 남는 게 1 플러스 탄젠트죠. (4번) 틀리면 지옥 간다. 진짜 중요해. 근데 꼭 맞춰야 되는 문제야. 약간 중간에 나오는. 진짜 틀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주제는 사실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가 시험에 이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좀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그래프까지는 들어가요. 그 뒤에 방부등식이 이제 들어가냐 마냐 뭐 요런 데서 끊거나 아니면 아싸리 그냥 그래프랑 방부등식 다 들어가고 사인 코사인 법칙 전에서 딱 끊거나 요런 느낌인데 그래프는 들어갈 것 같아. 의지가나면 다. 그래서 그래프 특징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서 그냥 이게 한 방에 다 정리를 해버리자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이게 일단 기본 그래프는 기억나잖아. 2월 한 말쯤에 하긴 했는데 사인이 이제 그래프 그려질 때 이 모양. 그리고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죠? 뭐 이거는 못 그리지는 않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은 이제 이렇게 그리지. 그래서 이쪽까지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반칸 밀려있는 느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여기가. 사인은 그럼 이제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가 반복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인, 코사인을 동시에 봐야 될 때가 좀 많아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뭐 상학함수만 10문제 낼 건 아니잖아. 그래프 관련해서 뭐 한두 문제 낼 거란 말이야. 그 한두 문제 안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려면 그래프 문제 자체는 한두 문제가 나올 거야. 그때 사인 단독으로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난이도 올라가면 보통 사인, 코사인이 같이 나와요. 최근 고3 산모에서도 20번 문제가 삼각함수 문제였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동시에 봐야 될 때는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가 포인트야. 교점. 45도에서 사인, 코사인이 만나죠?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 걔를 파이 칸 밀면 여기로 오지? 그리고 뒤집어 엎으면 여기로 가. 이렇게. 그 다음 코사인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얘를 파이 칸 민 다음에 뒤집어 엎으면 얘야. 그래서 요 교점은 여기서 나왔던 교점이 반주기, 파이 칸만큼 간 곳이야. 그래서 여기가 4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간 곳이라서 4분의 5파이야.
여기. 요 두 군데는 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왜냐면 기본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에서 틀릴 가능성은 조금 낮으니까. 사인, 코사인 동시에 볼 때 포인트는 여기 45도랑 그다음 여기 파이 칸 뒤에 나오는 45도.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그냥 파이 칸 밀려서 뒤집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Y축이 여기서 뒤집어서 네가 보면 되잖아. 코사인이 이렇게 내려가고 사인이 이렇게 출발하고. 이 모양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45도인 거야. 근데 파이에서 45도 가는 곳. 그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애초에 여러분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가지는 대칭성이라고 하면 90도에 대해서 좌우 선대칭이야. 90도에 대해서.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요 지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점대칭이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 180도 뿅 돌아가면 일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 꼭대기 지점, 꼭지점 기준으로 좌우 선대칭. 그러니까 여기 선풍기 날개로 생각하면 센터. 여기가 점대칭의 중심점이 됩니다. 근데 코사인하고 같이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랑 여기는 또 여기에 대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요쯤으로 이렇게 싹 넣어볼게 보라색을.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여기에 선대칭인 거야. 45도에 대해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판단할 때. 그래서 사인, 코사인은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에서 노란 색깔 얘랑 사인에서 흰 색깔 요거 얘가 X자로 생긴 부분 있잖아. 거기가 45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그럼 좀 어려운 문제 해석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냐를 바로 보여줄게. 110쪽에 169번 가봐. 110쪽에 169번 보면 0부터 x가 2파이 사이에서 한 주기. 그리고 지금 반송구 기출 15번이야. 15번이면 거의 후반부예요. 변별력 주는 문제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게 어렵지 않아. 잘 봐봐. 일단 한 주기만 그리면 돼. 그러면 그래프를 좀 시원하게 그려. 크게. 사인은 요렇게 하나 그리시고 코사인은 요렇게 하나 그려. 왜냐면 지금 이 문제에서 뭐를 물어보냐면 사인 8분의 9파이 보다 코사인 x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사인 9분의 2파이 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일을 했거든. 근데 8분의 9파이 애초에 그냥 8분의 파이 이딴 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 3분의 파이는 60도 2분의 파이는 90도 걔네는 배웠지만 8분의 파이 배운 적이 없어. 9분의 파이도 배운 적이 없어. 맞죠? 그럼 이 문제는 절대로 특수각으로 푸는 게 아니야. 문제가 잘못 나온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근데 최근에 수능 기출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사인 x의 그래프가 코사인 7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은. 선생님 7분의 파이는 배운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크거나 같은 사인 x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풀 수 있어. 우리가 7분의 파이가 몇 도인지 몰라도 풀 수 있어. 야 180을 7로 안 나눠줘. 그잖아. 얘가 실제로 막 몇 도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 분수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야. 8분의 9파이, 9분의 2파이에서 이미 애들은 대부분 꺾여. 아, 좋댔다. 못 푸는데?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는데, 자, 8분의 9파이를 일단 신경 쓸 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얘가 어쨌든
1파이보다는 좀 크잖아. 8분의 8보단 크잖아. 8분의 9가. 그치? 그러면 네가 일단 파이를 찾아. 여기야. 8분의 9파이는 얘보다는 살짝 커.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여기다가 8분의 9파이를 일단 위치시키세요. 그 다음에 사인 9분의 2파이잖아. 9분의 2파이도 위치를 시킬 건데 이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오면 아까 중요하다 했던 위치가 얘네 둘이야.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 그 교점들이 여기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있죠. 그럼 자, 여기가 4분의 파이지. 그리고 여기가 4분의 5파이잖아. 근데 여러분 4분의 5파이는요 8분의라고 쓰면 8분의 10파이야. 그치? 뭔가 이거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 근데 잘 보세요. 사인 8분의 9파이는 사인 그래프가 흰색이지. 걔가 8분의 9파이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잖아. 그럼 여기 아니냐? 여기가 사인 8분의 9파이잖아. 그럼 여기를 라인을 싹 그어. 요렇게. 여기가 사인 8분의 9파이야. 이 문제가 삼각함수 그래프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진심이야. 봐봐. 사인 8분의 9파이가 이 정도야. 그 다음에 사인 9분의 2파이도 찾아야겠어. 근데 여러분 9분의 2파이 9분의 2파이는 대충 180도잖아 파이가. 9분의 2파이를 하면 몇 도냐면 40도야. 그치? 40도. 그럼 당연히 이 새끼가 생각나야 돼. 45도. 45도보다 살짝 작아. 그러면 한 요 정도에 9분의 2파이가 있다는 거야. 이게 좀 분모가 너무 안 맞는데요? 통분해. 통분하면 되잖아. 36분해로 통분해. 그럼 8파이. 36분의 9파이. 이렇게 되지. 근데 사인 9분의 2파이는 9분의 2파이를 넣었을 때 사인 그래프에서 나오는 함수값이다. 요렇게. 이게 사인 9분의 2파이. 맞죠? 그러니까 사실 사인 8분의 9파이랑 사인 9분의 2파이보다 사이에 껴있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봐주세요란 뜻이야. 그죠? 그럼 나는 빨간 색깔 라인 요 두 개 얻어냈으면 사인 그래프는 이제 지워도 돼요. 사실은. 근데 코사인 그래프를 노란 색깔을 한번 잘 봐봐. 노란 색깔 그래프에서 이 빨간 색깔 라인을 기준으로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을 찾고 있거든? 그럼 그게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얘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하면은 딱 봐봐. 파랑, 혹시 여기 생명 없죠? 빨강, 파랑, 초록 세 개 봐봐. 얘네 세 개가 어떻겠어? 대칭이야. 파랑 색깔 점 기준으로 빨강과 초록은 대칭이라고. 그림을 아무리 개떡같이 그려도 크게만 그리면 대칭인 거 정도는 보여. 크게 그려야 돼, 대신에. 쥐콩만하게 막 시험제다 막 이렇게 그려서 풀면 못 풀어. 삼각함수 그래프 혹은 저런 부등식, 방정식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을 크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야,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찾나요? 36분의 8, 36분의 9, 36분의 10이겠지. 그죠? 왜요? 36분의 10파이인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둘을 기준으로 빨간 색깔 요거 36분의 8파이랑 초록 색깔 36분의 10파이를 기준으로 가운데에 파란색이 있다는 컨셉으로 지금 다가갔잖아. 가운데에 있으면 중점 아니야? 그럼 더해서 반띵 아니야?
더하면 36분의 18. 반대하면 36분의 9. 맞다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지점이 36분의 10파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또 찾으면은 안 돼. 여기는 어떻게 찾나요? 하면은 야,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대칭이지 않을까? 파이 180도. 그렇겠죠? 대칭. 왜냐면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U자형으로 생겼잖아. 포물선 모양으로 생겼잖아. 포물선 2차 함수 모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이야. 좌우 대칭. 얘가 보라색 타고 넘어오면 여기로 가는 거라고. 근데 얘가 지금 36분의 10파이잖아. 근데 여기가 파이죠. 파이는 36분의 36파이겠지. 그럼 요 지점은 얘랑 더해서 반띵한 게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가운데 있는 게 파이면 더해서 반띵해서 얘 나오는 거면 둘을 더했을 때 얘 2배가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죠? 1, 3, 5 대칭이잖아? 1, 5 더한 게 3의 2배야. 대칭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36분의 10파이랑 얘랑 더하면 가운데 있는 파이의 2배다. 2파이다. 그럼 36분의 72파이가 나와야 될 거야. 얘는 36분의 10파이잖아. 그럼 얘는 36분의 72가 나와야 되니까 62파이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서 선생님 저는 못 풀 것 같은데 이딴 생각하면 안 돼. 너 말고 다 똑같아. 진짜 상학함수는 다 존나 못해. 진짜로. 자, 여기를 찾아야 돼. 여기는 어떻게 찾냐? 일단 요 두 지점도 눈치껏 보라색의 대칭이야. 여기를 찾아야겠어. 근데 여기는 여기서 찾아야죠. 이 세 개의 점을 기준으로. 여기가 뭐였어? 8분의 9. 파란색이 8분의 10. 초록색은 8분의 11. 이겠네. 그죠? 8분의 9, 8분의 11 더하면 8분의 20. 그게 8분의 10의 2배니까. 얘가 8분의 11이라고. 근데 8분의 10이라고 다시 얘랑 더하면 가운데 있는 파이의 2배, 2파이여야 될 거야. 8분의 몇 파이가 2파이냐면 8분의 16파이가 2배잖아. 2파이잖아. 8분의 11이니까 여기가 8분의 5파이겠네. 끝. 다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네가 찾은 범위에 해당하는 게 알파 1부터 x가 베타 1 그리고 알파 2부터 베타 2일 거다. 근데 그게 아마 여기랑 여기를 말하는 걸 거야. 여기가 36분의 10파이. 그죠? 가영씨 날 좀 봐줘. 그래도 나 오늘 생일인데 집중 좀 해줘. 그거면 돼. 더 큰 거 안 바랄게. 자, 여기가 36분의 10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8분의 5파이. 알파2가 8분의 11파이. 베타2가 36분의 62파이.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베타1 빼기 알파2. 베타1 빼기 알파2. 얘에서 얘를 빼려네? 왜? 분모가 같으니까. 베타1에서 베타2를 빼래잖아. 알파2를 빼래잖아. 그럼 8분의 5에서 11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이겠네? 그 다음에 베타2에서 알파1을 빼려면 여기서 여기로 36분의 62에서 36분의 10 빼면은 36분의 52겠네? 8분의 6은 2로 약분하면 4분의 3이잖아.
그럼 이게 36분의 1로 갈 거면 9배에서 27이잖아. 그럼 36분의 52파이에서 36분의 27파이를 빼는 거죠. 그럼 36분의 25파이. 2번이 답이네요.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안 오래 걸려. 내가 지금 너무 친절하게 풀었어. 그림 존나 크게 그리고 여기 대칭이죠? 설명하면서 풀었잖아. 이걸 풀 수 있는 새끼는 대칭인 걸 이미 알아. 그래서 딱딱딱딱 빨리빨리 잡아간다고. 그리고 결국엔 그냥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의 대칭인 점들 찾기고, 이게 경험이 없으면 절대 못 풀어. 이게 특수각이 아닌데 어떻게 풀어요? 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특수가 아니어도 풀 수 있다. 내가 뭐 어려운 거 풀면서 나 잘 풀지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저는 뭐 진짜 5등급제에서 지금 한 4등급, 3등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갖기엔 너무 문제가 어렵나? 근데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이 이런 거라니까. 이게 종착역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고2잖아. 그냥 고3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애초에 학교에서 뭐 풀어주는 거, 자료 주는 거, 시험 대비 때 하라 하는 거 다 수능 기출이야. 작년 기출문제 지금 푸는 요 빌드업 하는데도 다 모의고사 수능 기출이고. 그 다음에 이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방금 푼 문제 어려운데 거기서 지금 나온 함수는 그냥 사인 x, 코사인 x야. 평행이동 이딴 것도 없었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하고 있는 그 개념 106쪽 다시 돌아가 보시면 거기서는 막 y는 a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d 이런 거 내는데,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좀 오히려 드물어. 기본형으로 내도 삼각함수는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당연히. 이것도 그냥 기본 문제로도 내니까. 그래서 얘네들에서 각각 그 알파벳들이 하는 역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D예요. 얘는 여기서 사인 함수가 만들어졌어. 사인 함수가 이제 아까 했던 저런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출렁이는 이런 모양인데, 물결 모양. 걔에다가 A배를 하고, 그럼 A배를 하면 잡아 당겨서 늘려요, 그래프를. 그 다음에 D를 더하거든. D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프를 D만큼 들어 올리는 거야. Y축으로 평행이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가로축, 이 Y는 D다, 이걸 잡는 거지. 가로축이 Y는 D다. 그래서 걔를 일단 이렇게 싹 잡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거 B야. 얘가 하는 역할은 주기. 한 사이클. 사인 그래프는 원래 한 사이클 도는데 2파이가 필요해. 360도. 근데 걔를 B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그게 정확하게는 절대값 B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자, 왜요? 왜요? 질문할 수 있지. 자, 봐봐. Y는 sin X 이렇게 그려졌어. 2파이, 파이. 이제 sin 2X. 이러면 파이를 여기다 넣어봐. 그럼 sin 2파이가 나와. 그러니까 노란색에서 요 지점이 빨간색에다가 이걸 넣으면 나온다고. 즉 원래 2파이가 들어갔어야 여기가 뚱뚱하게 2파이로 채워지는 애를, 얘는 이미 2배가 되어 있으니까 반값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를 순차적으로 따라락 넣어야 되는데 이미 반값만 넣어도 충분해요 라고 돼 있는 거라고. 내가 2배 해줄게요 이 얘기라고.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축소가 돼서. 원래 0부터 2파이까지 넣을 걸 0부터 파이까지만 넣더라도 얘랑 똑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x 앞에 있는 숫자로 원래의 주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배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역수로 반비례로 진행이 되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가 b배가 되어 있으니까 b분의 1배로 주기가 나오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b로 나누는 거예요. 제발 외우지 마. 이거 이해 못하면 지수로 감수해서 존나 어려운 버전으로 가는 거를 또 이해를 못하고 계속 스노볼이 굴러가요. 지금 이것만 이해를 잘 해봐. 이 의미라고. 그래서 주기가 x 앞에 개수로 나눠주는 거다. 근데 사인, 코사인은 원래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다.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세 번째가 a죠. 얘는 어찌됐든 여기가, 그리고 서브 개념으로 여기가 뭐라고 불리면 좋냐면 그냥 그저 각도예요, 여러분. 사인 모는 항상 요 자리에는 각도가 들어가.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90도. 그잖아? 여긴 각도야, 각도. x에다 내가 막 뭘 넣더라도 어차피 각도가 된다고. 그러면 사인 각도의 결과, 사인 값으로는 항상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가 나오는데 a 배를 때려주는 거죠. y 값을 산출하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인 애를 a배에 때려줘서 마이너스 a부터 a배로 최대차수를 늘려주는 거야. 근데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즉 원래 그냥 고작 이렇게 한 사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로 출렁이던 애를 a배로 잡아 늘려서 이렇게 늘려준다는 거지. 그럼 쟤를 여기 가로축을 기준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d인데 여기 위로 플러스 절대값 a만큼 아래로 마이너스 절대값 a만큼을 출렁이게 되기 때문에 최대인 지점은 d를 기준으로 플러스 절대값 a만큼, 최소인 지점은 d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절대값 a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이 절대값 a 플러스 d, 최소값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90% 분석 끝이야. 그래프는 어느 정도 그려진 거나 다름이 없어.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요 C죠. 근데 얘는 평행이동이기는 해. 근데 평행이동 하지 마. 어려워. 그냥 좌표 아무거나 대입해서 야, 얘가 내가 모르는 애야. 근데 x에 얼마를 대입해서 얼마의 y 값이 나와. 그럼 여기다가 그 x값, 여기다 그 y값 넣고 a, b, d 구한 거 집어넣고 계산하면 어차피 c가 얼마인지는 대충 알 수 있어. c값 구하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c가 제일 어려워. 근데 평행이동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좌표 대입하는 걸로 다가가 보자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지는 순서나 이런 것들은 이걸 참고해서 한번 풀 거고, 이것도 바로 한번 해보자고. 옆에 있는 문제 중에 162번에 y는 a 코사인
dx 빼기 c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가능한 a, b, c 값을 모두 구하고, 이거를 완벽히 맞춘 애가 전교에 10명도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답이 4개거든요. 근데 이제 2개 구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 조금 약간 감점 당한 거지. 자, A, B, C를 순서상으로 찾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프 잘 보시면 이게 한 사이클만 보면 돼. 여기가 지금 8분의 3파이고 여기가 8분의 7파이야. 그럼 야, 이게 반죽이잖아. 8분의 7파이에서 8분의 4파이 빼면 8분의 4파이. 8분의 4파이잖아? 2분의 파이죠? 여기까지 연장하면 한 사이클이 파이라는 얘기네. 주기가 파이라는 거니까 걔는 원래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야. 사인도 그렇고. 근데 걔를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돼요. 절대값. 절대값 b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b가 풀마입니다. 근데 2라고만 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지. 문제 A, B의 부호 범위가 없어. 막 이런 문제들을 간혹 A는 양수다, B도 양수다 이렇게 주거든. 근데 얘는 없잖아. 그럼 B는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A 값은 자 여기 최대치로 잡아 당긴 게 4래. 최소치로 잡아 당긴 건 마이너스 4래. 그럼 최대 치수가 4랑 마이너스 4야. 그거는 이 A가 잡아 당기는데 당길 때도 절대값 A만큼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 A가 4만큼인 거야. 최대 최소로 알게 되는 4는 절대값 A만큼을 당긴 거야. 그래서 A는 풀마4야. 그럼 A가 풀마4면 여러분 A가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A가 4일 때 마이너스 4일 때 B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4개죠. 케이스가 두 가지 곱해서 4가지지. 그 중에 이제 C 값 찾으면 되죠. 그래서 4, 2, 마이너스 4, 2, 4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일단 이렇게 세팅해놓고 C 값 찾아볼 거야. 근데 C 값을 찾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그냥 좌표 대입해. 그냥 좌표 대입. 좌표 넣을 거 많잖아. 요거 하나 넣자. 근데 좌표 대입할 때 좀 꿀팁이 뭐냐면 여기가 Y축이죠. Y축 근처에 있는 애를 대입하세요. 막 이런 거 대입하지 말고 이런 거 대입하세요. 그래야 얘 문제에서 얘만 유일하게 범위가 있어. C가 0부터 파이 사이. 왜냐면 C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범위에 갇혀 있는 애만 찾으라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4, 2, 이거 알아냈잖아, 얘네들. 집어넣어. 여기서는 Y는 4 코사인 2x 빼기 C가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요 첫 번째 케이스 8분의 3파이 콤마 0 대입하자. 여기다 대입하면 0은 4 코사인 8분의 3파이의 2배니까 4분의 3파이 빼기 C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왕이면 0이 나오게 하는 게 좋아요. 코사인 값이 0이 나오는 거 90도? 찾기가 좀 수월하거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 근데 0이 나오는 곳은 여기랑 여기거든요?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여기가 가운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0이니까. 그러면은 4배의 코사인 값으로 0이 나와야 되니까 4배는 사실 상관없어. 코사인이 언제 0이니? 이 얘기인 거야. 90도일 때 0이잖아. 2분의 3파일 때도 0이잖아. 그럼 4분의 3파이 빼기 C를 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되게 하면 되겠네. 4분의 3파이 빼기 C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2파이라고 쓸게요. 끝났네. C값 4분의 파이죠. 4분의 3에서 4분의 1 빼야 4분의 2잖아.
이걸 못한다고? 진짜 양심이 있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 그래프 너무 어려운데요? 병신? 안 해.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야. 할 수 있어. 근데도 오지게 틀린다니까? 그 시험 대비한 새끼들이 열심히 안 했을까? 열심히 했겠죠. 근데 왜 틀리냐고. 절대값. 이런 거 꼼꼼하게 안 해서. 그래서 C가 4분의 파이가 하나 나오네요. 근데 선생님, A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짝에 쓸모 없다면서요? 예. 그럼 얘도 4분의 파인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4배의 0이나 마이너스 4배의 0이나 0이잖아. 상관없어요. 4랑 마이너스는. 근데 B가 바뀌면 달라지겠지. 여기가. 그러니까 B가 똑같을 때 2, 2일 때 이때는 그냥 한 방에 같이 풀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만 바뀌면 돼.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뀌면 돼. 왜냐면 여기 봐봐. B가 마이너스 2라니까? 그럼 여기만 마이너스 2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에다가 8분의 파이 콤마 0 똑같이 넣으면은 똑같은데 마이너스만 붙어. 그럼 결국엔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그냥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C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코사인이 언제 0이 되냐면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0이 된다니까? 그럼 얘가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를 풀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있어. C가 0부터 파이 사이야. 얘는 약간 양수가 아니라 다 음수니까 조금 조심스러워. 음수니까. 얘를 어떻게 잡아주면 좋냐면,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3파이 마이너스 C거든? C가 여기 있잖아? 그럼 쟤를 이걸로 조작해서 범위를 조작하던지 아니면 이것까지 알면 베스트긴 해. 옛날에 사인하고 탄젠트 사탕 뽑기 기억나시죠? 사인하고 탄젠트는 음수각에 대해선 마이너스를 밖으로 뽑아 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쓰라고 했었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세타를 혼자서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고 했었어. 그 이유는 코사인 그래프 노랑 색깔이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세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거든. 대칭이라서. 그래서 세타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랑 똑같다는 거야. 근데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탄젠트는 왜 마이너스 생기는데요? 사인 그래프가 흰 색깔 얘잖아. 세타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마이너스 세타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부호가 반대야. 탄젠트 그래프도 그렇잖아.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세타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마이너스 세타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부호가 반대야. 그 세타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세타 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로 같다. 그 얘기야. 이젠 좀 알아. 그만 좀 해. 사탕 뽑기.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없앤다. 그러면 여기서도 좀 감 좋은 새끼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죽여버려. 플러스 플러스로. 그러면 4분의 3파이 플러스 C가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3파이일 때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4분의 3파이에다가 C를 더해서 2분의 파이 이게 지금 4분의인데 얘는 2분의잖아. 그럼 4분의로 통분해. 4분의 2파이 4분의 6파이 4분의 3파이에 C 더해서 4분의 2파이 되려면 C는 음수여야 돼. 그럴 리는 없어. 4분의 3파이에다 C 더해서 4분의 6파이래. 그럼 C는 4분의 3파이네. 맞네요. 0부터 파이 사이. 끝. 4개. 고작 이거 하나 대입해서 풀었어. 근데 이제 좀 추가적으로 문제 풀면서 쓰이는 상학함수의 이런 상식들 정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기출문제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맨 처음에 풀었던 아까 막 그 베타2 빼기 알파1 이런 거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할만해. 상학함수에 대한 진짜 디테일한 개념을 몰라서 못 푸는 느낌은 아니야. 근데 이제 탄젠트가 되면은 주기만 절대값 B분의 파이로 바뀌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 탄젠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배로 잡아 당겨봤자 위로 계속 날아가고 아래로 밑으로 쳐박는데 최대 최소는 없죠. 자, 근데 옆에 탄젠트에서 그래, 옆에 161번 보자. 이것도 오지게 틀렸거든요, 애들이. 기니디 문제인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x 플러스 3분의 파이랑 fx가 똑같다를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나오면 이게 뭘 뜻하는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주기가 3분의 파이야. 왜요? x 값에서 나오는 함수 값이랑 x의 3분의 파이 더해서 나오는 함수 값이랑 지금 9시 50분이랑 24시간이 더해진 9시 50분은 같은 시간이야. 우리 하루 주기는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X값에, 그리고 이게 24시간이 우리 하루 주기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 24시간하고 내일하고 지금하고의 시간 차이는 24시간일 거야. 똑같은 시간이라면. 그죠? 차이가. 그럼 여러분 보세요. x 플러스 3분의 파이랑 x 봤을 때 동물적인 감각으로 우린 빼고 싶어야 돼. 얘에서 얘를 빼고 싶어야 돼. 왜요? 봐봐. 주기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값이 여기서 나와. 근데 얘네가 2파이라고 하죠. 이 그림이 얘기해주고 있잖아. 여기랑 여기에 차이가 2파이야 병신아 하고 있잖아. 안 그래? 그림에서 얘기해주고 있어. 여기랑 여기에 길이가 2파이다가 아니라 얘랑 얘 x값 차이가 2파이다. 이거 두 개 보고서 빼고 싶어야 되는데 어떤 새끼가 옛날에 왜 빼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야. 반박하지 마. 일단은 배워. 빼고 3분의 파이네? 차이가 3분의 파이네? 차이가 3분의 파이 날 때 같은 함수값이 나오네? 주기가 3분의 파이구나. 라고 계속 네 머리를 이해시켜. 주기가 3분의 파이인 걸 찾으래요. 근데 기억 보시면 4코사인 3분의 1x라는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코사인은 기본 주기가 2파이야. 근데 우리는 그 기본 주기를 x 앞에 숫자로 나눠줘야 돼. 코사인일 때. 사인이나. x 앞에 숫자로 나눠줘야 돼. 3분의 1로 나눠줘야 돼. 그게 6파이야. 그죠? 주기가 6파이인 함수인데 얘가 주기가 3분의 파이니? 아니죠. 야, 주기가 6파이면 이렇게 한 사이클이 6파이라는 거거든? 뭐 코사인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3분의 파이면 요만큼만 잘라보는 건데 어떻게 그게 한 사이클이야? 아니지. 탈락. 근데 니은이 중요해. 니은 때문에 다 틀렸어. 니은 봐봐라. 6분의 1 사인 12x래. 빼기 3이죠. 이게 이 문제는 주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일 뿐이거든. 그럼 주기랑 관련 없는 새끼는 다 무시해도 돼요. 얘만 보면 돼. 12만. 사인은 주기가 2파이야. x 앞에 개수인 12로 절대값 씌워서 나눠야 돼. 근데 10이니까 그냥 나눌게. 그냥 6분의 파이야. 선생님 3분의 파이가 아닌데요? 그래서 틀리면 안 돼. 잘 봐봐. 주기가 6분의 파이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한 사이클이 6분의 파이야.
근데 주기가 3분의 파이인 걸 찾는다 했거든. 근데 이 사인 그래프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그려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주기가 24시간도 맞지만 48시간 뒤도 지금과 똑같은 시간이야. 그죠? 네가 구한 주기는 최소 주기일 거야. 근데 그 최소 주기에 자연수 배를 해도 주기라고 부를 수 있어. 이게 중요해. 갑자기 트럼프가 야, 우리 오늘부터 48시간을 하루로 하자.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기라고 하는 건 최소 주기를 원래 얘기하는 게 우리들 간의 약간의 암묵적인 룰인데, 얘가 6분의 파이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6분의 2파이라서 3분의 파이거든요. 뭐 어차피 이게 계속 그려질 건데, 이게 계속 그려지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이게 계속 그려지는 거라 생각해도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얘에다가 곱하기 2를 했을 때 얘가 나올 수 있으면 얘의 주기는 얘라고 할 수 있어요. 니은이 맞습니다. 애들이 디귿만 골라서 존나 많이 틀렸어. 너무 슬퍼. 왜냐면 디귿은 탄젠트 3x야. 앞에 달린 거 다 필요 없어. 탄젠트 주기가 파이야. x 앞에 숫자인 3으로 나눠줘야 돼. 맞아요. 디귿은 완벽히 맞아. 근데 니은은 이거를 써서 가는 거지. 이해를 해. 우리 머리 나쁘지 않잖아요. 우린 제법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163번을 풀 건데,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생일이라고 씨발. 어? 케이크 불게 10시 빨리 오라 했는데 씨부랄 안 가! 못 가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 어? 원래 탄젠트는 그래프가 정근선을 가져요. 그 정근선이 90도일 때 생긴다라고 알고 있어. 탄젠트 90도는 정의할 수 없잖아. 그래서 탄젠트에서 유일하게 사인 코사인과 다르게 알아둬야 될 사실은 정근선이야. 정근선이 x는, 자 여러분, 이 x가 이 x야. 같은 x야. 왜냐면 여기는 각도의 자리니까. 근데 탄젠트는 90도일 때 처음으로 정근선을 가지는 거로 우리가 알고 있어. 근데 이걸 매 주기 때마다 가질 거 아니야. 근데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야. 그래서 매 주기 n 파이 90도마다 가진다는 거야, 정근선을. 매 주기 90도마다.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탄젠트의 정근선입니다. 근데 탄젠트가 여기가 막 bx 플러스 c로 막 바뀌어서 막 나왔어. 그래도 점근선을 구하라고 하면 각도가 얘라 했잖아. 얘가 각도죠, 이번에는. 탄젠트 뒤에, 여긴 각도야.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그게 점근선이 돼. 그래서 얘의 점근선은 bx 플러스 c가 매 주기 90도가 될 때마다 가지는 거야. 각도가 n파이 매 주기 90도가 될 때마다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마다 가진다. 그래서 163번에 fx가 4탄젠트 2x 빼기 4분의 파이 플러스 1의 식인데, 다음 옳은 걸 고르려. 기억에 f0 0 넣으면 4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1. 내가 되는 것만 가져왔겠어? 그냥 기출문제야. 사탕 뽑기예요. 마이너스를 뽑아야 돼. 그래서 얘를 뽑아. 그럼 탄젠트 45도는 1이야.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야. 참이죠. 그 다음 니은. 니은이 조금 어려운데 아까 했던 요거랑 비슷한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해. 이거 두 개 딱 보고서 빼고 싶었어. 근데 거기 써 있는 거 보니까 f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x 더하기 fx는 0이다라 돼 있는데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봐. 이거랑 이거를 딱 봤어. 빼면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빼면 안 돼. 더해야죠. 그래 x가 없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항상 대칭이면 얘랑 얘를 더하면 반띵한 게 가운데 있는 애가 돼. 대칭성을 파악할 때. 얘네들을 봤을 때 더하고 싶었어. 이미 더하는 강을 건넜어. 그러면 나누기 2까지는 당연하게 해. 대칭. 더하면 4분의 파이. 나누기 2하면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 뭐가? x 값이 8분의 파이일 때가 뭔가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는 건데 만약에 얘네들이 똑같아요 라고 했으면 8분의 파이의 선대칭이에요 라는 뜻이 돼. 근데 얘는 다시 보니까 F에 이거도 더해서 0이다 라고 하고 있어. 더했어. 그럼 무조건 반띵해야 돼. 근데 반띵이 지워진 거야. 의미가 없으니까. 0인데? 반띵 하나 안 하나 0이거든? 함수값을 더해서 반띵해서 0이래. 그 말은 y값에서 대칭이 나온다는 거야. 요 지점과 요 지점의 합의 반띵이 0이 된다. 얘를 넣었을 때 함수값의 합의 반띵이 0이다. 라는 건 y값이 0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 식이 의미하는 게 (8분의 파이, 0의 점대칭을 의미하는 식이에요. 그래프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 그때 8분의 파이에서 x만큼 떨어뜨린 위치에서 까지가 얘네들의 역할이야. 더해서 반띵한 게 8분의 파이, x값 8분의 파이 더해서 반띵한 게 8분의 파이. 근데 함수값 더해서 반띵한 게 0이면 요 함수값과 요 함수값을 더해서 반띵한 게 0이라는 거야. 그게 x축. 그래서 8분의 파이, 0 점대칭이라는 거예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근데 탄젠트는 원래 이렇게 x절편들마다 점대칭 포인트를 가져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4탄젠트 2x 빼기 4분의 파이. 여기서 4탄젠트 2를 묶으면 x 빼기 8분의 파이가 돼. 플러스 1이거든? 얘는 4탄젠트 2x라는 함수를 x 대신에 x 빼기 8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어. x축으로 8분의 파이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1이 붙어 있어. y축 방향 1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탄젠트는 원래 0,0의 점대칭인데 x축으로 8분의 파이,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는 x축으로 8분의 파이 좋아. 얘에 가까워졌어. 근데 y축으로 1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점대칭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8분의 파이, 1의 점대칭입니다. 근데 얘는 0이라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럼 이게 맞으려면요, 여기에 2가 있어야 돼.
더한 게 2야. 반띵하면 1이야. y값의 가운데가 1인 거. 점대칭. 마지막 디귿은 정근선 얘기를 하거든? 정근선은 다 필요 없고 각도만 봐. 이 새끼가 매 축이 90도가 될 때마다 정근선을 가지는 거야. 얘가 일로 넘어가. 그럼 2x가 n파이 더하기 4분의 2에 4분의 1이 넘어왔으니까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2를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거기 써 있는 거 봐봐. 2분의 n파이 더하기 8분의 3파이. 참이네요. 정근선. 할 수 있다. 제발. 니에는 기억 디귿이죠, 답이? 복습 좀 해. 복습 좀. (111까지) 한번 복습하면서 좀 도전해봐. 제발. 쪽수는 많은데 중간에 개념이 많아. 4, 50문제 정도 돼요.